또 다른 최대 격전지 개항을 못지않게 경기도도 뜨거웠습니다. 여야가 여기 이기면, 그러니까 경기도 이기면 내심 가슴을 쓸어낼 수도 있다. 이곳이 바로 경기도였는데요. 어제 오늘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모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치 교체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간절한 후보 김은혜 후보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차 속에서 이동 중에 쪽잠을 자면서도 이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게 그 정성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꼭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눈물, 최대 격전지답게 감정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북받칠 것 같긴 한데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눈물의 의미가 여기에 보면 것처럼 글자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꽤 달랐다 평가가 있어요. 두 분의 간절한 마음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탑10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지 예.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은 그럼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란 말입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울지 말고 국민의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지금 두 분이 아주 치열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와 인물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경기도에서도 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특히 이제 김은혜 의원이 들고 나온 GTX를 여러 가지 광역, 철도망, 교통망 이런 게 또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예. 그걸 추진하려면 역시 여당 후보가 낫지 않아? 이런 구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물인데 역대 6번의 그 경기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당선된 6분 중에서 5명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하지 않은 한 분이 임창렬 경제부총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경기도민은 서울시장에 꿀리지 않는 거물을 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 역시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가 얘기한 대로 결과를 보면 알 텐데 이 승부가 어떻게 보면 김은혜의 어깨에 윤 대통령의 향후 2년의 승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허.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것.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당내에서의 위치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맞붙었냐면요. 각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의혹 제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2017년 설에는 선물 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맡겼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소고기 구매 등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관훈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렴의 잣대는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인 업체도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농산물, 우리 명절 선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개혁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화면에 만나본 이 의혹 제기입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요. 반면 김은혜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선관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다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액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가 있고요. 또 자기 재산도 이렇게 그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에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 당선되더라도 무효형이 나올 것이다. 김동연 후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각 후보의 의혹 얘기는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영상을 만나봤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변수가 그래도 3등인 강용석 후보가 크든 작든 얼마를 득표에는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서 대변인은 어떻게 관측과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김은혜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강용석 후보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뭐 많게는 7%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나 여러 가지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거를 보면 그 본인이 후보로서의 득표가 전체의 어떤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뭐 이제 선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선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털고 가면 되는데 결국엔 그거를 변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향후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간에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광역단체장으로 경기도에 정말 큰 선거를 한번 치러본 경험을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정말 클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예.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본인 정치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눈과 귀를 계속 잡고 있었던 저희들이요. 개항을과 경기도에 한번 집중을 해봐서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